자, 이어서 뻐꾸기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좀 감성적이면서도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자, 오늘 뻐꾸기 주식은 네. 사실 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이제 새해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연말 기대감이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새해에 대해서는 정말 올해 한 해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내년에 어떤 뭐 희망의 싹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가장 최근에 좋지 않았던 건 이제 9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9월에도 저희가 이 방송 통해서 9월 말 또 10월 초 바닥 얘기를 말씀드려서 뭐 그런 뭐 감이 아닌 뭐 데이터와 지표와 또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시장이 이렇게 좀 돌아섰는데 다시 한 번 또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은 피어난다라는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월요일 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행이 시장이 큰 변동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로다의 일드캡 쇼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로다 총재가 사실 만기가 임기가 끝나는 게 내년 3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돼 갖고 일본도 뭔가 좀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보통 악재라는 게 기존에 생각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이게 악재가 되는데 그래도 나름 이날 조금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고 했지만 미증시나 이런 쪽은 조금 더 좀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날 미증시는 전략 구간으로 돌았거든요. 자,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상한을 이렇게 0.25로 수십 년간 막아두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올라서려고 하면 누르고 또 올라서려고 하면 국채 매입해주면서 다시 누르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 상한을 0.5로 2배로 늘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쇼크가 나온 겁니다. 사실상 긴축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 세계 이제 뭐 주요 중앙은행들이 거의 다 이제 긴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동떨어져서 움직였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날 12시에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자 보시게 되면 N은 급격하게 강세로 가고 미국 10년물도 급하게 그죠? 가격이 빠지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번 구로다 총재의 발언하고 좀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오늘 결정이 뭐 금리 인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만약 인플레이션 타겟이 2%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금융정책의 변경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 일본이 3% 초반대에서 그리고 그저께 나온 거 보니까 다시 3.7%가 나왔거든요. 11월 CPI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이후에 시장은 좀 안정이 됐지만 또 좀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쪽도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YCC 통화정책 변경은 아니다. 일본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 국채 금리를 관리하고 통제하니까요. 자, 이게 BOJ 완화적 통화 정책 스탠스는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라고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일본 국채 일드 밴드 확대는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이후에 미스터 N이라고 사카키바라라는 그 전 재무상 차관이 있어요. 이 미스터 N으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이 CPI 이번에 보니까 또 3.7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음 BOJ에서는 이 0.5로 상한선을 올려놨는데 추가로 좀 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뭐 0.7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달에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또 뭐 미국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피크아웃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요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요거 한번 보시죠. 예, 요거 자 사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죠? 일본이 긴축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일드 캡을 상향을 하면서
사실 아시겠지만 NK 리트레이드 이런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의 자금이 거의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 있고 특히 미국 국채도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리고 뭐 엔이 강세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은 평가손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유턴해서 일본으로 갈 가능성. 그렇게 되면 미 국채를 팔아야 되고, 그죠?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죠? 이런 변동성에 대한 후유증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것이 잘 시장에 이렇게 큰 변동을 추가적으로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엔이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원화도 마찬가지고 뭐 위안화도 이렇게 강세로 가겠죠. 특히 원화 강세로 인한 외국인 매수 또 여기에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관련한 종목, 근데 아까 뭐 음식료라든지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또 연계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요거는 조금 불확실성은 좀 벗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BOJ에는 조금 더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예,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미국은 우리가 예상한 흐름, 뭐 어떤 기대했던 흐름과 이렇게 좀 어떤 편승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중국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른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다. 자, 중국 이 왕이 외교부장이 방역 조치 최적화,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23년도 내년도는 중국 경기가 글로벌 시장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글로벌 어떤 성장에,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문을 열기 시작을 하니까요. 한중 노선도 50회로 확대하겠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인데요. 홍콩 방송도 2023년 1월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전면 개방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수 소비주,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미용기구, 여행, 의료기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관련한 종목군들이 지금 흐름을 계속 타고 있는데 언제까지 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이 스위칭되는 시점까지는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국 CPI 전망도 계속 해드리고 좀 했었는데 지금 그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미국의 이 주택 침체, 주택 경기가 버블이 빠지는 이런 거를 좀 예측했던 이코노미스트들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주택 가격은 떨어질 거라는 거를 좀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이를 예측했던 톰 로이어라는 대표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향후 2년 동안 주택 가격은 8에서 12% 정도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규로 주택 판매 공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계약은 되진 않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락세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보지 않으셨던 새로운 지표 하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이 주거비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CPI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1월 달에 발표된 12월 CPI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저희는 앞주 숫자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번에 7.1이었지만 앞자리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있는데요. 클리브랜드 연준하고 노동통계국이 임대료 관련한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거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표는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지표상으로 보면 이 기존 세입자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세입자들의 이런 보시면은 지수가 최고점 12%나 최근에 급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이유는 CPI 데이터에 선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PI 데이터 뭐 선행하는 임대료, 뭐 진로 임대료 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역시 선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거든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세입자 기반의,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가 반복해서 렌트를 하는 임대 지수, 신규 세입자 임대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 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색하고 검정색 이 두 가지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한번 보시죠. 신규 세입자 기반의 지표 더 차가운 주택시장. 이것이 공식 인플레이션 나타날까 바로 윗부분을 제가 지금 해석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 세입자 기반의 이 임대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택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도 곧 이를 반영할 거. 이거는 지금 선행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파란색 기존 세입자 임대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죠? 이건 후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신규 세입자 임대 지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CPI는 계속 빠질 것이고 실제로 7%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데 다음 달에 발표된 12월 CPI는 앞자리가 더 좀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 바닥의 시그널은 개인적으로는 먼저 채권 시장에서 먼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저희가 이거 지난주에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월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채권 가치가 대략 70에서 한 80조 정도, 80조 달러죠. 예, 달러입니다. 예, 됩니다. 근데 급격하게 빠졌죠. 채권 가치가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해서는 가파르게 또 올라서고 있습니다.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채권 가치가 회복이 되고 있다. 채권 가격이 먼저 바닥을 치고 오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뒤이어서 후행해서 바닥을 치고 서서히 따라갈 것이고 그 맨 나중에 이제 부동산이 따라갈 것이다.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요거 아까 잠깐만 좀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가 되었고요. 개인 대주주 요건은 기존하게 동일하게 이제 10억.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27일까지 매도가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회피 물량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폐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날에도 이번 주말에도 이 회피성 물량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조금 더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만 사실 28일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자금은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12월 회피 물량이 결국에는 1월에 다시 재진입하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BOA가 1월 효과를 준비해라라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를 쫙 놓고 봤을 때 월간 기준으로 쭉 보시게 되면 보시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으로 이 에쿼티 인플로우라고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1월이 가장 강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리를 끝으로 한번 해드리면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폭락했던 채권 가격이 먼저 오르고 주식시장은 서서히 따라가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는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역실적 장세에 있다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금융 장세로 넘어가기 이제 전 단계지만 지금 역실적 장세는 한창 진행 중이죠. 실적은 빠지고 그죠? 지금 내년에 2023년의 역실적 장세는 굉장히 길지 않을 것이고 저는 빠르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실적 장세는 어찌 보면 우리 과거에서 보면은 가장 주가가 저점이었거든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바닥 국면 분명하다. 그래서 자, 탁월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끈덕지게 버티는 힘이 숨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기회는요. 결국엔 이 지금 시장 안에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 찾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